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는 그냥 버티는 거지. 그런 말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강연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사실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이야기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허탈하셨죠? 또 뻔한 얘기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알면 앞으로의 30년, 40년, 아니 50년까지도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나침반을 함께 세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참 빠르죠. 정신 차려보니 50대, 어느새 60대, 이제는 70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새로 쓰는 출발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당신의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하는 이유. 둘째,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집, 즉, 나만의 구조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셋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 그리고 배우는 능력이 왜 인생의 실력이 되는지. 이 세 가지는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당당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맞아. 나는 아직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내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비밀을 차례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나이에서 17살을 빼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말에 따라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나이에서 17살을 빼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하셔도 좋고, 계산기를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이라면 43살, 내가 55라면 38살, 내가 70이라면 53살. 어떠신가요? 순식간에 나이가 10년, 20년은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빼는 단순한 장난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의문 드시죠? 왜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꼭 17살이냐? 그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70세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사셨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80세에 돌아가셔도 아직 젊으셨는데 더 사시지. 이런 말을 듣습니다. 90세는 돼야 긴 삶을 사셨구나라는 위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길어진 만큼 기존의 나이 기준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17살을 빼는 순간 내 인생의 시계도 다시 맞춰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60은 정말 노인의 상징이었습니다. 흰 머리와 할머니 옷차림, 손자 손녀를 돌보며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던 나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60에도 직장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늦었어.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바로 그 낡은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17살을 빼는 겁니다. 내가 60이라도 43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한국인의 중위 연령은 28.8세였습니다. 즉,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선 사람이 28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의 중위 연령은 무려 46.1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46세라면 사실은 30년 전에 28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60이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오래된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67세 여성분은 늘 자신을 이제 다 늙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을 빼보라고 했습니다. 67에서 17을 빼니 50이 나왔습니다. 순간 표정이 확 달라지더군요. 맞아요. 아직도 뭘 시작할 수 있는 나이네요.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살을 빼는 순간, 머릿속의 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7살을 뺀 지금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 나이로 다시 산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다시 배우고 싶으신가요?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공부나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감정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내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나이에서 17살을 뺀 나이처럼 살겠다. 그 순간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눈앞의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내 삶이 거할 집을 지어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가겠지. 혹시 이런 공허한 생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큰 문제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없는 것, 즉 삶이 거할 집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남의 일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오늘 같이 점심 먹자 하면 따라가고, 내일은 시장 같이 보러 가자 하면 또 따라가고, 누군가가 뭐 하자고 하면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내 스케줄, 내 계획은 하나도 없는 삶. 겉으로는 바쁜데 돌아보면 남의 집에서 산 하루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죠. 많은 분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집에 혼자 남으면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운 이유가 결국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식이 독립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빈둥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그 공간은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집을 미라클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집, 꿈이 자라는 집입니다.
이 집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붕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기둥 5개 매일 지켜야 하는 루틴. 지붕은 멀리 바라보는 꿈이고, 기둥은 지금 당장 내가 붙잡을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70세에 여행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올려놓는다면, 기둥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글쓰기. 건강관리 여행을 다니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사진 배우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재정관리. 이렇게 5개 기둥이 세워질 때 지붕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53세 때 영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세요? 이제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불편함이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밤새워 단어를 외우고 서툰 발음으로 연습하며 때론 좌절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60세가 넘어 저는 뉴욕에서 제 책을 영어로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저는 오히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구나.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때때로 불편함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붕에 무엇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여행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아니면 평생 못 해본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그 꿈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꿈을 지탱할 기둥 5개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은 이미 기초 공사를 마친 겁니다. 삶이 거할 집이 있다는 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내 집에서 어떤 방을 꾸며볼까? 라는 설렘을 주는 것.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속도로 살아가는 것. 시간이 흘러도 허무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보람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공허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내가 거할 집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집은 멋진 아파트도 큰 전원주택도 아닙니다. 내 꿈과 루틴으로 지은 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지붕을 올리고 어떤 기둥으로 내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의 집이 완성되는 순간 노년은 공허가 아니라 창조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걷기만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병원 예약은 앱으로 바뀌어 있고 햄버거 가게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받고 공항에서는 자동 출입국 심사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뒤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단 10분이면 누구나 AI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얼굴을 조작하고 목소리를 베껴내고 심지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사칭하는 광고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 강사가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 심지어 가족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당신이 직접 찍은 거야? 그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짜가 진짜를 흉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가짜에 속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낯설고 두렵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미룹니다. 결국 뒤처지고
뒤처진 빈틈을 가짜가 파고듭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 그 자체가 생존의 기술이 된 시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유튜브나 SNS에서 짧은 영상을 몇 개 보고 났더니 다음 날부터 비슷한 영상이 줄줄이 뜨는 것. 예를 들어 성형수술 부작용 영상을 하나 봤더니 며칠 동안 관련 영상이 계속 추천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로봇이 추천하는 걸 누르는 내가 과연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로봇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또 다른 로봇일까요?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배우고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로봇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가짜 뉴스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사기, 심지어 AI로 합성한 목소리로 가족인 척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에이 나는 안 속아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이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는 힘입니다. 세상보다 더 똑똑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은 나도 꾸준히 배워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60세에 스마트폰 배우는 것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인터넷 뱅킹 익히는 것 가능합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여전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뭘 배우겠어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배우는 순간 늙음은 멈춥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부터 진짜 늙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학습 능력이 곧 인생의 실력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빨라지고 가짜는 더 정교해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끊임없이 배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그 마지막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지켜주는 배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새겨보니, 맞아, 이게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지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첫째, 나이에서 17살을 빼라. 숫자는 단순히 계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꾸는 순간 내 마음의 시계도 다시 시작됩니다. 60이라도 43살처럼 살고, 70이라도 53살처럼 살고, 80이라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나이라고 여기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내 삶이 거할 집을 지어라.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꿈의 공간, 내가 매일 세워가는 루틴의 기둥. 그 집이 있어야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노년이 공허하지 않고, 인생이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됩니다. 셋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라.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 속아라는 자만이 아니라 꾸준히 배우는 힘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에도 70에도 80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졌습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빈둥지는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순간 앞으로의 30년, 40년, 아니 50년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종이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몇 살인지, 내 삶의 집 지붕에 무엇을 올릴지, 기둥 5개는 무엇일지, 내가 올해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적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17살을 빼고 내 집을 짓고 배우는 힘을 키우며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